오전 6시 알람이 울립니다. 한지연은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원에 있는 공장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였습니다. 아이는 8살이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아들을 깨우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을 차려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는 일. 모두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성호는 주중에는 공장 근처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일 부부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기름값이 또 올랐습니다. 10년 넘은 차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한 달 유지비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차 카풀 어때? 같은 공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성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들렸습니다. 며칠 뒤 성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품질관리팀에 윤미선 주임이라고 있어. 그 사람도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 같이 타고 다니기로 했어. 잘 됐네. 조심히 다녀.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기름값도 절약되고 둘이 타면 졸음운전도 덜할 것 같았습니다. 카풀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돌아오는 성우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줄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공장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호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에 두고 온 민준 수첩을 가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자 낯선 헤어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블랙박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장된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성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평일의 남편이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 속 남편은 낯설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주말에 보는 성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윤주임,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아, 어제도 사주셨잖아요. 차장님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은요, 매일 태워다 주는데 이 정도야.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일주일, 한 달, 어쩌면 그 이상 쌓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익숙함이었습니다. 지연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차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주말에도 쉬질 못해서 그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셔야 하는데. 그래야지. 근데 집 가면 더 피곤해.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려 화면을 껐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끼리 친한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장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공장에서 행사 있거든. 민준이랑 같이 내려올래? 응, 좋지. 지연은 일부러 밝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수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강당은 직원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미선 주임이에요. 같이 카풀하는 분.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차장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밝은 미소였습니다. 보기에도 호감형이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차같이 타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미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성호에게 자연스럽게 물을 건네고 민준에게 과자를 챙겨주는 모습. 모든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미선이 성호를 볼 때 그 눈빛에는 동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선도 친구들과 함께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지연은 민준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아, 재미있어? 응. 엄마, 저 이모 아빠랑 맨날 같이 다니는 거 알아? 응, 알아. 아빠랑 같은 차 타고 출퇴근한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근데 밤에도 같이 있었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밤에?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봤어. 뒤에 저 이모 목소리 들렸어. 밤 9시였는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성우는 졸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민준도 잠들었습니다. 지연만 깨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밤 9시에 같이 있었다. 평일에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한두 번, 그것도 짧게 끝났습니다. 밤 시간은 지연에게 완전한 블랙박스였습니다. 고속도로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지연은 민준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열쇠를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 전원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평일 밤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두운 주차장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9시 40분이었습니다. 차는 공장 뒤편 골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차 안을 비쳤습니다. 조수석에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볼륨을 키웠습니다. 차장님, 오늘 회의 때문에 힘드셨죠? 응, 좀 그랬어. 근데 괜찮아.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 조금만 더 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평일엔 아무도 몰라. 화면 속에서 성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운전대에서 떨어져 미선의 손등 위에 얹어졌습니다. 미선은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가볍게 맞잡았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민준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날 아빠가 전화 끊었잖아. 창문으로 봤어. 아빠 차에 그 이모 있었어. 아빠가 이모 머리 쓰다듬는 것도 봤어. 아이는 분명히 봤던 것입니다. 지연은 블랙박스를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벽에 기대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카풀이었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남편의 안전을 생각해서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연차 쓰고 싶은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통화를 끊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성우가 모르는 평일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차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민준을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수원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할 것입니다. 블랙박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할머니 댁 가? 응,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만 할머니랑 있어 줄래? 좋아. 민준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과자도 많이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은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8시 40분이었습니다. 익숙한 회색 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조수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미선이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성우가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함도 무거움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손에 쥔 종이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컵이 찌그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공장 구내식당 근처까지 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직원 몇 명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박 차장이랑 윤 주임 오늘도 붙어 다니네. 원래 저러잖아. 카풀 커플이라고 다들 알아. 부장님도 알 텐데 뭐라 안 하더라. 와이프가 서울에 있다며. 불쌍하긴. 남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며
가계부를 정리하며 절약하려고 카풀을 제안했던 자신만 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성우와 미선이 공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담벼락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핸드백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USB로 옮겼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명확한 장면들을 골랐습니다. 밤 9시, 차 안에서 손을 잡는 장면. 웃으며 나누는 대화들. 미선에 들키면 어떡해요? 라는 말과 성우의 평일엔 아무도 몰라라는 대답. 영상 3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음성 파일도 정리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카풀의 진실. MP4.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속한 회사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설비팀 품질팀 카풀 공지방. 성우가 실수로 지연을 초대했다가 빼지 않은 채팅방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방을 클릭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음 주 회식 장소 투표라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지연은 파일 첨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풀이 맞나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의 결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모르는 바보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전송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5번 걸려왔습니다. 6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는지 당황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당신도 볼 수 있어야 공평하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애 생각은 안 해? 아빠가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했어? 민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팀장과 부장이 성우와 미선을 불러들였습니다. 인사팀까지 개입했습니다. 단톡방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스크린샷은 여러 곳으로 퍼진 뒤였습니다. 미선은 인사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장님이 먼저 관심을 보이셨어요. 외롭다고 하셔서 제가 위로해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은 명확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남자가 한눈 팔 수도 있지. 왜 회사 사람들까지 다 알게 만들어? 어머니,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면 어떡해. 애 아빠잖아.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제 얼굴부터 챙기려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미선과의 관계도 정리되자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지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에게 말하는 건 가장 어려웠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아빠는 따로 살 거야. 엄마랑 민준이는 우리끼리 사는 거야. 아빠가 그 이모랑 같이 살아? 응, 그럴 수도 있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더 좋아. 평일에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 지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야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을 저녁마다 집에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준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지연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여전히 블랙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거 이제 버려.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블랙박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 지연은 이제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숙제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행복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일도 주말도 이제는 모두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투명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예산 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출근이었습니다. 민준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